과외 선생님을 구인 광고로 유인해서 서유정 사건. 2023년 5월 27일 오전 6시경에 부산금정구에서 23세 서유정을 체포하였는데 지금 하혈하고 있다고 호소하여서 당황한 경찰은 먼저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하게 되었고 하혈 흔적도 이상도 없다는 진료 결과를 들은 뒤 체포하게 되었다. 서유정은 과외 중개 어플에다 구인 광고를 하여서 본인은 중고생 자녀 3명을 둔 학부형으로 영어 과외해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응답을 한 20대 여성을 북구의 산책로로 유인한 뒤 살해하려 하였으나 행인들이 많아 실패하였고 응답을 한 10대 남성을 유인하였으나 나오지 않아서 실패하게 된다. 5월 24일 20대 여성 A양이 응답하였으나 거리가 먼 것을 알게 된 뒤 A양이 거절을 하게 되고 서유정은 금액을 올리는 등 계속 흥정을 하여서 시범 과외를 해보기로 결정을 하게 된다. 우선 아이를 선생님 집으로 보낼 테니 상담을 해보라며 약속을 한 뒤 6월 26일 오후 5시 30분 서유정은 교복을 입고 흉기를 숨긴 채 A양의 집으로 들어갔다. A양이 혼자인 것을 확인하고 목과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찔러서 살해를 한 뒤 자신의 집으로 가서 캐리어 가방을 가져오고 마트에 가서 칼, 락스, 큰 봉투 등을 구입하여 A양 집으로 들어갔다. A양 집에서 시신을 분해한 뒤 일부는 캐리어 가방에 넣어서 27일 새벽 3시 택시를 탄 뒤 낙동강변에서 내리면서 잠깐 기다려달라고 한 뒤 20분쯤 뒤에 가벼워진 캐리어 가방을 들고 다시 택시를 타게 된다. 이를 수상히 여긴 택시기사가 신고를 하였다. 경찰은 낙동강변에서 시신 일부를 발견하였고 시신 일부는 A양의 집에서 발견되었으며 서유정 집에서는 A양의 신분증과 혈흔이 묻은 옷들이 들어있는 캐리어를 발견하였다. 서유정은 체포되어 경찰서에 가서는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여서 병원 진료를 받은 후 조사가 시작되었다. 진술 내용은 말다툼을 하다가 생긴 우발적 범행이라 주장하였는데 핸드폰에서 삭제된 검색 기록에서는 살인 완전범죄 등에 관한 내용이 많이 있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서유정은 계속 무직이었으며 대인관계도 없었다. 살인한 정황이 다 드러나자 서유정은 살인을 해보고 싶어서 죽였다라고 진술하였다. 6월 8일 부산경찰청은 택시기사에게 표창장과 신고포 상금을 지급하였고 6월 28일 서유정은 국선변호사에서 사선변호사로 선임하였다. 11월 6일 1심에서 서유정은 세 사람이 될 기회를 달라면서 21차례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며 검찰은 사형을 구형하였다. 11월 24일 재판부는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30년을 명령하였고 이에 검찰과 서유정은 항소하였으며 서유정은 46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하였다. 2024년 3월 27일 2심에서는 원심이 유지되었고 4월 1일 대법원에서도 원심이 확정되었다. 이때의 서유정 사건은 국내 최연 소무기수였으며 차후에는 서현역 칼부림 최연종이 최연 소무기수가 된다. 대인관계 없이 혼자서 살인 등을 검색하는 사람은 조심하여야겠습니다. 내 집에서 놀고 먹던 애인 이별 통보하니 사망. 2023년 5월 26일 오후 3시 30분 파주의 야산공터에서 33세 김씨를 체포하였다. 김씨와 47세 A양은 1년간 교제하던 사이였고 A양의 집에서 반동거 형식으로 살고 있었으며 사건 5일 전에 A양은 이별을 통보하였다. 김씨는 무직이었고 집은 파주였는데 서울 금천에 있는 A양이 집에서 함께 지내다가 이별 통보를 받게 된 뒤에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근처 PC방에서 생활하며 지내고 있었다. 사건 전날 김씨는 A양이 없는 집안으로 들어가서 지금 집으로 와서 대화를 하지 않으면 집안을 다 부순다고 하였고 집 비밀번호를 바꾸겠다는 등 협박 문자를 보냈다. 그리고 실제로 비밀번호를 바꾸었는데 그래도 A양이 집으로 들어오지 않자 5월 26일 새벽 4시에 김씨는 PC방에서 A양을 발견하고는 A양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5시 20분 A양이 PC방을 나오자 A양에게 접근하며 대화를 시도하였고 A양은 건물 밖으로 나와서 10분 정도 차도가 있는 인도 쪽을 걸어가는데 김씨는 계속 따라가다가 5시 37분 김씨는 A양을 폭행하며 강제로 골목으로 끌고 갔으며 이때 A양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며칠 전에도 맞았고 지금도 폭행을 당하고 있다며 핸드폰 위치 추적을 해달라고 하였다. 경찰이 도착한 뒤 두 사람을 지구대로 데려가서 조사를 한 뒤 김씨를 6시 10분에 귀가시키고 A양을 7시 7분에 귀가시켰다. 김씨는 지구대에서 나온 뒤 렌트카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가서 흉기를 챙긴 뒤 주차되어 있던 A양의 차 뒤편에 숨어서 A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A양이 오자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자신의 렌트카에 강제로 태웠고 이때 주민 2명이 나타나서 무슨 일 있냐며 신고를 하려 하자 여자친구가 임산부인데 다친 것 같다면서 지금 병원으로 갈 테니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자신의 주거지인 파주로 향했다.
10시 40분 경비원은 주차장에 피가 고인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오후 3시 25분 파주시의 야산공원에서 김 씨의 차와 차 뒷자리에서 사망한 A양을 발견하였고 공터에 있던 김 씨를 체포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신상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피의자가 신상공개를 원하지 않았으며 피의자의 무분별한 인격침해의 소지가 있어서 공개되지 않았다. 8월 7일 1심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김 씨는 최후 변론에서 자신은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8월 31일 재판부는 무기징역과 40시간 성폭력 교육 15년간 성폭력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30년간 전자발찌를 명령하였다. 이에 김 씨는 항소하였고 12월 7일 2심에서 재판부는 김 씨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집으로 들어와서 놀고 먹으며 성폭행하는 애인을 떼어놓으려 하니 스토커만큼 무섭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